여러분, 지인 또는 주변인과 함께 동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전부다.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동업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직원 100명을 관리했던 관리직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는 큰아들 같다. 우린 가족이다. 어차피 이후 생길 다른 영업점은 우리 현기준 실장이 맡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주 7일을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운영을 위해 대표의 제안으로 투자도 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문제는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 것들에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을 계속 맡아서 하다 보니 대표의 개인사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에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지인의 동업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함께 개업 또는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딱 하고 바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시행착오가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단기간에 넉넉한 수입과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바라는 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약 동업을 한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 또는 함께 일하는 대표를 알고 싶다면 사업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업 5개월 차 무렵이었다고 해요. 함께하는 대표가 말수가 확 줄고 전화를 밖에서 받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사업을 그만둔다고 통보했다고 해요. 저희 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미 말이 떠난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함께했던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아이템을 다른 사람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벌려놓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인 사업을 하게 되면 더더욱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인도 저도 돌이켜보면 관계에서 오는 위험 신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채지 못했던 것뿐이죠. 지금부터 사회생활하며 걸러야 할 사람의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 거죠. 뭐 주말에 누구랑 뭐 했냐, 또는 누구랑 다시 만나는데 누구랑 다시 데이트를 했는데 누구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또는 뭐 그 사람이랑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또는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자, 선입견이 생긴다고 하는 건 객관적 판단, 객관적 사고 또는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은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과시하다는 것은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는 것을 과시라고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리와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대학교 때부터 뭐를 했고, 봉사를 했고, 몇 년 동안 뭐를 했고, 뭐 사업과 무관한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매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과다한 것입니다. 과시하는 사람의 단점은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대표의 언행이 가벼워 보여서 거래가 틀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너무 여유가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유는 돈, 시간 모두 포함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압박감도 있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단점은 무엇이냐? 의사결정,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과 항상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게 돼요. 인간관계도 사업도 여유가 없으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건 안 해도 될 영업을 한다든지 안 해도 될, 안 만들어도 될 관계를 만들어요. 근데 무리해서 주변 또는 지인 영업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파리만 날리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 영업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 결국에 망해가는 징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자,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자, 과시하는 사람. 세 번째, 여유가 없는 사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너무 힘들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걸 없애기보다 좋은 걸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생산적이다. 훨씬 도움이 된다. 뭐 팁을 드리자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응대를 최대한 짧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직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누구누구씨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맞장구 칠 게 아니라, 그렇군요. 또는 그냥 끄덕끄덕. 왜 짧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짧은 대응을 하면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걸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제 개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관계가 있는지 한번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 세 가지 사례가 있는지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 사례가 있는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점은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줄이거나 없애줍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관계, 즉 끊어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봤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현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